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그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국내 로컬라이징 센스가 엄청난 작품들이 많았었죠. 아예 이게 원래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어? 라고 생각 들게 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축구왕 슈토리, 누가 봐도 닌자지만 화랑의 후예로 둔갑한 슈퍼K, 그리고 오늘의 작품 바로 K캅스입니다. 용자 시리즈 그 5번째 작품으로 용자경찰, 일명 브레이브 폴리스라는 컨셉을 싹 지우고 자랑스러운 CG 효과로 흔들흔들거리는 태국 문양을 보며 본방사수를 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 그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다간성 가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국내 방영 빅히트작 K캅스 원제 용자경찰 제이데커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얄리의 아재비디오. 어디론가 몰래 뛰어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최종일. 아 맞다, 형들 그거 암? 당시 장난감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회사 손오공사의 대표 아들 이름이 최종일이라는 거. 그 이름을 따서 주인공 이름으로 한 거 알고 있었음? 아니 뭐 그냥 뭐 그렇다고. 어느 지하창고, 이곳엔 초인공 두뇌를 탑재한 형사로봇 데커드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기계화됨에 따라 기계화 로봇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경찰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커드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종일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다가 사고로 이 창고에 빠지게 되었고, 데커드의 인공두뇌에 최초로 입력된 것이 최종일, 이 이름이었던 거죠. 둘은 이곳에서 함께하며 조금씩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개발과 작업이 모두 완성돼 경찰청장과 김 박사는 이제 데커드를 정식으로 K캅스로서 경찰서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데커드의 기억을 전부 포맷시키게 되고, 그렇게 시작되는 데커드의 취임식. 어디선가 악당이 등장하고 데커드의 초인공 두뇌를 가져가려 합니다.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던 종일이는 데커드를 지키겠다고 앞을 막아서며 소리칩니다. 데커드 일어나! 종일이의 목소리에 반응, 로봇 그 이상의 성능으로 적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에 놀라는 경찰청장. 청장은 이때부터 종일이를 정식 경찰로서 채용하고 K캅스의 이야기는 요렇게 시작됩니다. 아니 근데 초딩 경찰이라니. 국장은 데커드의 서브머신인 제이로드를 보여주며 합체 지력 및 비상 연락이 가능한 경찰 수첩을 줍니다. 요거죠. 합체 변경입니다. 종일이는 이걸 이용해 데커드를 제이데커로 합체시킵니다. K캅스에 새로운 팀원이 추가됩니다. 이름하여 빌드팀. 아직은 데커드와 마찬가지로 초인공 두뇌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종일이에게 지휘권을 계속 맡기는 것에 대해 파가 갈려 정치질. 근데 이해가 가죠. 진짜 초딩한테 다 맡기고 있는데 나 같아도 그러겠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경찰 로봇들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 의견을 모으고 빌드팀에게도 초인공 두뇌가 탑재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맥크레인, 파워조, 덤프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근데 꼴에 얘네들 로봇 주제에 여자친구들이 다 있어. 제이데커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합체가 가능. 장난감으로 팔아야 되니까요. 당시 초딩들 마음 쫄리면서 보라고 첫 합체엔 실패를 하고 말아요. 결국 빌드팀 친구들의 응원으로 합체에 성공합니다. 로봇물 역사상 진짜 멋진 포즈의 합체 씬을 보입니다. 아, 전 저게 당시에는 조금 오글거렸어요. 좀 포즈가 뭐랄까, 아무튼 좀 그랬어. 의문의 로봇이 등장,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데커드는 연락을 받고 출동하지만 그 존재는 금세 자취를 감춰버리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의문의 로봇. 데커드에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 합니다. 이 두 로봇은 미러와 섀도우 제트. 미러는 섀도우 제트의 프로토타입으로 은밀한 기동력을 내세워 경찰청에서 개발한 로봇이었습니다. 섀도우 제트가 완성됨에 따라 프로토타입이었던 미러는 모든 기억을 지우고 다른 부서로 발령될 계획이었는데요. 헌데 이 미러는 친구와도 같았던 섀도우 제트와의 기억이 지워지는 게 두려워 탈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미러는
과거 경찰청 소속 AI 기술자인 악당 신두수에게 붙잡혀 기억이 모두 지워지고 파괴만 일삼는 로봇으로 개조됩니다. 종일이는 케이캅스들에게 미러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전후사정 다 아는 새끼가 인성보소. 하지만 데커드는 일전에 자신의 기록을 전부 포맷당하고 새로 취임하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종일이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섀도우 제트가 나서서 친구를 설득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완벽한 개조당한 미러. 아쉽게도 친구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기름이 피처럼 표현되는 이 장면, 이게 케이캅스가 다른 용자물과 좀 다르게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빌드팀의 새로운 동료 드릴보이가 등장합니다. 이 드릴보이라는 캐릭터는 드릴 플러스 축구라는 신박한 설정의 로봇인데요. 빌드팀과 함께 추가 합체 슈퍼 빌드 타이거를 완성시킵니다. 이거 관련해서 관련된 영상 하나가 있죠. 왜 가슴에 호랑이 얼굴이 있는 거죠? 그래야 멋있게 보이니까. 맞아요. 호랑이가 멋있긴 하지. 케이캅스들은 타 로봇물과는 다르게 형사라는 설정으로 범죄 현장에 투입돼 여러 범죄자들을 소탕하며 스토리를 이어나가던 중 중국에서 무언가 탈출해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출동합니다. 그것은 팬더. 인구 증가에 의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성장 촉진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뭐 굳이 스토리 설명상 넣을 필요는 없었는데 팬더가 제이데커 합체를 저지시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이 장면이 인상 깊어서 넣어봤습니다. 결국 이 팬더는 말썽 조금 피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일단락. 그렇게 케이캅스는 인성질로 영원히 고통받는 건맥스도 합류, 제이데커와 합체, 건맥스, 맥스 캐논 모드까지 선보입니다. 근데 이거 보고 장난감 샀다가 어릴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건 저뿐인가요? 이곳은 스코틀랜드. 이 빅팀이라는 사내는 엑설런트사의 기술자로 초인공 두뇌를 이용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범죄자입니다. 로봇이 최고의 성능을 가지려면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냥 또라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AI 제이데커를 쓰러뜨리고 그 가설을 자신이 증명해 보이겠다 합니다. 파란, 빨강, 이 치프턴이라는 로봇을 만들어 첫 번째로 섀도우 제트, 그 다음은 건맥스, 차례차례 케이캅스들을 위협합니다. 제이데커, 슈퍼빌드 타이거, 그리고 청군, 홍군, 치프턴과의 태그 매치의 시작. 제이데커와 슈퍼빌드 타이거의 공격을 다 흡수하고 그대로 데미지를 돌려줍니다. 제이데커 박살나네? 제이데커에서 데커드는 따로 분리를 하지만 이만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종일이에게 죽기 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커드. 조종이라 마음을 나눠줬어서 고마워. 이때 등장하는 듀크 파이어. 오, 존내간지. 일단 명령을 내리는 이 캐릭터가 완전 제 스타일. 듀크 파이어는 일격의 푸른 치프턴을 제거, 붉은 치프턴을 빤스런시킵니다. 제 스타일의 이 캐릭터의 이름은 레지나. 종일이에게 네가 멘탈을 못 잡고 쳐울고 있으니까 데커드도 똑같이 약해 빠져 이 모양이 됐다 팩폭을 날립니다. 레지나는 듀크 파이어를 제작한 영국 경찰의 주임 기술자. 오, 능력있어. 한편 엎친 데 덮친 격. 데커드는 수리를 위해 호송되던 중 빅팀이 사용하는 카이저 나이트에 의해 흑화, 조종당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오리지널보다 이게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제이데커가 조종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제이데커 파괴 작전을 펼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만아 빠른 손절각을 진짜 잘 잡네. 케이캅스들은 따로 이 사건을 벌인 빅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레지나는 하루종일 종일이를 쫓아다니면서 종일이, 너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케이캅스는 듀크처럼 냉철한 판단을 하는 더 완벽한 존재가 되지 못할 거라 축원합니다. 이곳은 빅팀의 비밀 거점. 초인공 두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카이저 나이트로 검을 만들어 제이데커를 계속해서 조종하려 합니다. 적의 수법에 혹시라도 당할 것 같은 레지나는 자신의 듀크에
조종당할 시에 언제라도 AI를 멈출 수 있게 듀크에 리모컨을 설치합니다. K캅스들에게 나타나는 제이데커와 붉은 치프턴. 이 빅팀은 카이저 나이트를 이용해 빌드팀이 합체할 수 없게 방해합니다. 하지만 데커들을 구해내고 싶은 마음에 데이터상으로는 합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빌드팀. 결국 합체에 성공합니다. 듀크는 그런 빌드팀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레지나는 듀크에게 완전 뽀록으로 합체한 것이니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저 지켜만 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듀크는 계속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때 종일이는 듀크에게 말합니다. 너도 할 수 있으니 해보라고. 듀크는 그렇게 용기를 얻어 자신도 도전, 방해 전파를 받지만 결국 합체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전투, 제이데커와 듀크파이어. 듀크파이어가 위기에 처한 그때 종일이는 소리칩니다. 데커드! 그 순간 잠시 멈추는 제이데커. 듀크의 활약으로 붉은 치프턴을 제거하고 제이데커를 회수하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명령을 거부하고 합체를 강행한 듀크에게 레지나는 쿠사리를 줍니다. 헌데 이때 이야기하는 듀크의 말. 그건 나쁜 마음이야. 하지만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걸 나쁘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옳죠? 듀크, 넌 사람이 아니야. 수리가 모두 끝난 데커드. 하지만 종일이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데커드는 종일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 너무나도 괴로워하는데요. 차라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공장 초기화 설정을 해달라고 레지나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종일이와의 추억, 동료들과의 기억 때문에 포맷 중 시스템 오류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CPU 자체를 교체하려는 상황이 오고 마는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돌아오는 데커드. CPU 교체 도중 원래의 기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데커드는 K캅스의 리더로서 활약합니다. 이 시점에서 빅팀은 하이퍼 치프턴 1, 2를 만들어내고 경찰청에선 데커드와 듀크가 합체한 궁극의 머신 파이어 제이데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둘이 합체하게 되면 듀크나 데커드 둘 중에 메모리가 초기화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데커드의 기억이 돌아왔을 때 합체 데이터에 일종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개소리야. 어쨌든 둘 다 의식이 멀쩡할 수 있는 확률은 0.0002%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굽니까? K캅스 주인공들이죠. 이번에도 레지나는 듀크를 말리고 원리 원칙대로 굴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업그레이드된 치프터 입당. 오, 자기네들끼리 합체까지 하네요. 역시나 막강한 적의 공격에 K캅스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데커드, 듀크는 종일이에게 합체 명령을 내려달라 합니다. 0%의 확률은 아니니 그래도 합체해보겠다고 하는데요. 뭐 거의 0% 아니냐?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최종일. 레지나는 듀크가 기억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듀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믿어달라 합니다. 시작되는 합체. 다행히 둘 다 기억이 살아있고 성공적인 합체. 버닝 파이어 소드로 치프턴을 없애고 빅팀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레지나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듀크를 K캅스에 편입. 자신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 그냥 가. 아니 그냥 가라고. 아니 왜 입에다 해? 경찰청에선 사격 시뮬레이터를 더욱 개발. 현재 98%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는 K캅스 요원들의 실력을 100%까지 올리기 위해 개조를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들 급 우울해지는데 인간처럼 노력해서 사격 실력을 높이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종일이는 이런 K캅스들의 의견을 모아 이 건을 추진하고 있던 부청장에게로 가 철회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계획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하지만 부청장은 계속해서 100%로 해야지 완벽하다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데커드의 한마디. 난 100%를 기대하고 있네. 나머지 1.09%는 저의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해두죠. 뭐? 이제 이야기는 점점 막바지로.
일전에 데커드 조종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빅팀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탈옥합니다. 자신이 만든 치프턴의 AI를 압수당했으니 그것부터 찾겠다며 종이리의 가족을 인질로 K캅스들 그리고 치프턴의 AI를 가지고 오라 협박합니다. 종이리는 요원들의 두뇌를 전부 빼내 거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초인공 두뇌만 먹고 튀는 빅팀. 미리 잠복해 있던 저격수들이 빅팀에게 사격을 시작합니다. 헌데 빅팀 안드로이드네요. 종이리는 자신의 가족과 빼앗긴 요원들의 초인공 두뇌 때문에 소리칩니다. 이때 종이리의 부름에 반응하는 초인공 두뇌들. 다행히 되찾는데 성공합니다. 치프턴의 초인공 두뇌라도 회수한 빅팀. 누군가를 만나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노이바. 이 작품의 최종 보스입니다. 노이바는 빅팀과 과거 AI를 개발하던 엑설런트사의 동료였고 개발 중인 AI를 빼돌려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걸 반대했던 빅팀을 죽여 자신이 안드로이드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메모리를 복사해 여태까지 이용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뭐지 이 새끼? 어머니, 제가 복수할게요 라고 말하는 노이바. 에트니아 정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K캅스들에게 지원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쿠데타가 아니었고 정체불명의 로봇 집단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왔다고 말하는 에트니아 정부. 치프턴들이 보이네요. 거기에 로봇으로 개조된 빅팀까지. 한편 노이바는 자신의 어머니 에바가 봉인되어 있는 냉동장치를 꺼내 부활시킵니다. 20년 전에 노이바의 어머니 에바는 전자공학 최대 발명을 일으켜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를 공학적으로 재현해낸 초인공 두뇌. 지금 K캅스들이 쓰고 있는 기술이네요. 어쨌든 에바는 로봇 연구에 한 획을 그었고 그 연구는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더 나아가 마음을 가진 컴퓨터까지 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간의 뇌를 이용해 실험을 하다가 체포. 정부에선 우수한 에바의 두뇌를 미래에 이용하기 위해서 냉동인간으로 만들어 격리 조치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부도 나빴네. 노이바가 복수할 만한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등장하는 거대 요새. 이 거대 요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최종 보스답게 하메룬 시스템이라고 하는 초인공 두뇌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음파 공격을 시전합니다. K캅스들은 조종당하려 하지만 종이리의 명령 이외에는 듣지 않겠다며 저항. 일단 승산이 없으니 후퇴합니다. 두 모자는 음파를 이용해 세계 각지의 로봇들을 조종해 나가며 세계를 지배하려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K캅스들의 초인공 두뇌가 조종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가사 상태로 만듭니다. 데커드와 종이리, 인간의 두뇌와 초인공 두뇌가 함께 싱크를 맞춰 둘만의 교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작전을 세우고 최종 보스전을 시작합니다. 제이데커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최종 보스에게까지 가까이 가지만 에바의 바로 앞까지 가게 되니 결국 종이리와의 싱크가 깨지고 데커드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종이리는 직접 매뉴얼로 제이데커를 조종하는데요. 데커드를, K캅스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의지가 종이리로부터 발산, 로봇으로 개조된 빅팀까지에게 동화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에바의 음파에 다시금 조종받고 종일 대 빅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종이리의 의지가 빅팀 그리고 데커드의 초인공 두뇌와 동화되며 공명, 주인공 최종일은 이 순간 인공 두뇌를 만들었던 창조주 에바보다 더 월등한 마음을 가진 기계를 이해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나? 이게 뭔가 이렇게 새롭지? 이때 K캅스의 모든 요원들 그리고 데커드까지 전부 부활, 최종 보스와의 전투에 들어갑니다. 빅팀, 치프턴들도 전부 K캅스 편에 서서 전투에 돌입.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면서 빅팀의 희생으로 에바를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K캅스는 지구 평화를 수호하며 행복한 엔딩을 맞이할 줄 알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등장하는 외계 우주선 하이자스인의 등장입니다. 하이자스인들은 우주의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우주의 평화를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은하경찰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지구가 위협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러 왔다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도 무한츠쿠요미 플롯이? 종일이는 지구에 숨어 지내던 일전에 하이자스인의 정화 작업을 당한 고양별을 갖고 있는 외계인 카야스의 도움을 받아 하이자스 모함으로 진입합니다. K캅스들, 종일이는 마음이란 건 누구에게나 개입 또는 간섭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하는 의지이니 그 마음을 지우는 작업 행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하이자스인들은 그 마음이 언젠가 지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며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 일행들은 하이자스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성공. 다행히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K캅스들은 정신 에너지를 육체와 따로 분리해 공간을 넘나드는 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에 도움을 준 카야스의 행성으로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데커드는 도움을 주기 위해 떠나려 합니다. 그렇게 종일이와 작별 인사를 하는 데커드. 슬프지만 종일이와 데커드는 이별을 합니다. 다음날 이 모자 아직 안 죽고 종일이한테 복수하러 왔네요.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데커드가 등장. 모자를 저지합니다. 그럼 카야스랑 떠난 거는 누군가요? 바로 빅팀. 빅팀의 혼을 데리고 갔던 거였어요. 빅팀이랑 카야스 좀 간지나게 생겼네요. 이 둘은 지구에서 체험한 모든 것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되돌려 놓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K캅스는 로봇 용자물에서는 정말로 보기 힘든 철학과 메시지를 남기며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96년 MBC에서 방영해 국내에선 진짜 용자물, 로봇물의 큰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작품 K캅스. 개인적으로는 다간, 선가드보다 진짜 K캅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뭔가 세련된 로봇 디자인과 더불어 초인공 두뇌라는 지금은 어찌 보면 좀 흔한 스토리일 수는 있지만 당시로서는 인간과 로봇이 교감하고 인간처럼 대우받고 싶어하는 의인화 같은 스토리라인은 정말 독특하고 강한 인상을 남겨줬던 것 같아요. 독특하게 이 작품은 로봇 형사라는 주제로 타 로봇물과는 다르게 한 편 한 편 범죄자들을 소탕하고 구속시키는 내용으로 신선함을 자아냈으며 지금 들으시는 이 오프닝 국내 오리지널 버전으로 지금도 아재들에게 첫 소절만 띡 던져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인기 만화 오프닝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거 리뷰할 때마다 장난감을 다시 갖고 싶어서 검색해보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겠네요. 파이어 제이데커 너무 갖고 싶네요. 근데 슈퍼 빌드 타이거 말고는 나머지 애들 비주얼이 진짜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얄리 아재 비디오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영상이 유익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댓글 한 개씩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